변호사님,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 오쏘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가 갑자기 또 다시 재지정이 된 거죠 지금. 맞습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부동산 상담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 로펌이 부동산 PF부터 부동산 전반에 대한 소송들을 전담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쟁점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자유시장주의고 소유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권리 중에서 권리가 가장 센 건데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 내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는 거예요. 뭐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게 단순히 서초다, 강남이다, 송파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법률적인 쟁점들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한마디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거래하라는 거죠. 뜻 자체는. 그렇죠. 네.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하겠다. 당신이 실제로 이 집을 실제로 산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되는 거지. 그렇죠. 투자 목적은 과잉은 안 안 된다.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증빙 자료랑 계약서 제출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 허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상황 없으면 그냥 패스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권리 제한이라는 게 매수인 쪽보다는 네네. 매도인 쪽에 대한 권리 제한이 좀 심각한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실거주 목적이라는 제한이 붙어버리면 매수인의 규모가 줄어드는 카테고리가 수밖에 확 줄어드는 없기 거죠. 때문에 네네. 당연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 왜 이런 거 시행하고 풀었다가 또 왜 다시 지정하는 건가요? 집값 때문입니다. 집값 때문이죠. 집값이 많이 예. 오르기 때문이고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던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GBC랑 종합운동장 개발, 마이스 개발이 예정돼 있던 호재가 있던 지역 주변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해제가 됐었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기간이 예정돼 있는 거긴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네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됐나요? 예상이 안 됐다고 하기에는 사실 그 수요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잠삼대청이라는 이 지역도 결국에는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은 항상 갭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갭 투자를 해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웃긴 거는 이번에 해제를 할 때 잠삼대청의 모든 지역을 다 해제한 게 아니고요. 네. 재건축 지역들은 해제를 안 해줬어요. 그건 왜죠? 재건축이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보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샀을 때랑 나중에 그렇죠. 시세 차익이 크니까 몰릴 수 있다고 본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보는 게 네. 재건축 시장은요 오히려 전세가랑 매매가의 갭이 너무 커요. 갭이 너무 벌어져 너무 있다는 커요. 거죠. 갭투기라고도 표현을 네, 하는데 네. 갭투기 수요가 끼어들 여지는 좀 낮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갭 투자를 잘 하려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어서 내 자기 자본이 덜 들어가야 갭 투자가 가능한 건데 압구정 현대에 뭐 50억이고 전세는 만약 5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45억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갭 투자를 할 수는 불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재건축 아파트보다는 흔히 말하는 신축이나 네네. 기축 아파트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네. 운영이 되는 게 좀 더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네. 반대로 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주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뭐 어차피 뭐 강남 쪽에 집값이 오른 거야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라서 이게 뭐 그렇게 영향이 있겠냐 그러고 뭐 약간 어나더 레벨처럼 그냥 뭐 그쪽 오르는 거는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게 결국에는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풍선 효과처럼 점점 다른 집값들도 대표적으로 뭐 마포나 마포, 강동, 동작, 청동 이런 곳들이 계속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결국은
결국은 강남 따라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은 키 네. 맞추기라는 걸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지금 다시 또 지정이 됐잖아요. 네네.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까지 해서 4개구가 지정이 다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풍선 효과를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요? 시행이 24일이에요. 네. 그래서 23일까지 가능한 거고 이게 기준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계약은 이미 해놨는데 토지거래 네. 허가구역 지정됐으면은 잔금 아직 못 쳤는데 네네.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죠. 아직은 괜찮고요. 23일까지 계약한 것들은 그쵸. 허가를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네네. 문제는 또 이러면 또 부동산 경기 자체가 또 위축된다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건망세로 돌아서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도 곧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출 규제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지 않을까.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것들 뭐 법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거래할 때? 계약금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했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시세 변동이 갑자기 막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네네. 있고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느냐 항상 가계약금 이슈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어쨌든 정책 당국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통해 가지고 집값을 좀 잡겠다라는 뜻으로 뭐 뜻은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혼선을 끼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요약을 하자면은 크게 세 가지죠. 네.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그쵸. 이미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마포나 강동 같은 지역들이 이제 바로 네. 즉각적인 반응이 올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출도 같이 조이기 시작을 하면 거래는 당연히 위축이 네, 될 네. 거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이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라든지 네.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지 네.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네, 엄청 PC방보다 더 많죠. 많은 네. 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쵸. 거니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이다라고 하는데 공급 절벽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규제만으로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인가 네, 이런 네. 의문은 또 들기는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 특히 강남 쪽 시장으로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 수요자들이 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